한국 사람한테 주는 워홀과 관련된 특혜가 미쳤어요. 저는 조금 부럽습니다. 영주권을 따려고 돈을 썼던 불쌍한 저에 비하면 내 전제 조건이 이 조건 안에 들어가는데 안 한다는 거는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나는 진짜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당장 바지 벗고 워홀 당장 내일이라도 신청하러 가요. 저는 한 가지만 주의해줬으면 좋겠는 거는, 안녕하세요. 한국 포텐셜 워킹 홀리데이 그리고 IEC 프로그램 지원자분들, 지금 이 영상은요 정말 100% 한국인들만을 위한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새롭게 캐나다 인도 조약 이후에 5월 23일 날 바뀐 워홀 관련된 질문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좀 만들었어요. 캐나다에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줄 때 절대로 정확하게 어떻게 될 건지를 말을 안 해요. 실질적인 아주 명확한 인스트럭션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5월 23일 날 안내해준 이 인도 조약에 있는 내용만 보고 파악을 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노프라블럼에서는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안 그리고 뭐 멕시칸 같은 여러 내셔널리티들의 뭐 LMI부터 시작해서 이 친구들 워킹홀리데이나 IEC 프로그램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자, 이 뉴 어레인지먼트는 뭐 30세에서 35세로 올라갔다. 그리고 새로운 두 가지 뉴 스트림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스는 두 번 in the program, 이 프로그램에 each time for the 24 months 동안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러면 기존에 워홀 했던 애들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 좀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additionally 추가로, 자, in 프로그램에 twice씩 up to 24 months까지 된다라는 거는 총 48개월 동안을 각각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워홀로 한 번 할 때 2년, 그리고 또 twice 할 때 2년, 4년, 그리고 난 다음에 뭐 young professional 할 때 또 2년, 그리고 뭐 young professional도 두 번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2년. 그러면 실질적으로 8년을 넘게 비자를 준다라는 건데요. 한국 분들한테. 이게 아무리 생각했을 때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가지를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프로그램의 기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라고 불리는 IEC 프로그램이 종류가 3개가 있거든요. 그 3개가 워킹 홀리데이, 그리고 International Co-op Internship Program, 그리고 Young Professional Program. 이 3가지 카테고리가 캐나다 IEC라는 프로그램 안에 3가지가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쉽게 모양을 좀 그려본다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IEC 프로그램 안에 이 작은 보따리들이 있는 거죠. Working Holiday, 그리고 두 번째 스트림인 International Co-op, 그리고 세 번째인 Young Professional, YP, 이렇게 3개까지가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IEC 프로그램을 타임즈 2번을 할 수 있다가 제가 봤을 때는 정답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 예측은 그냥 막무가내로 나는 천재야, 나는 다 알 수 있어, 이런 맥락이 아니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프라블럼은 다른 국적의 학생들의 워홀이라던가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IEC 프로그램을 지원하려고 가보면 이렇게 하나밖에 뜨지 않아요. 이거는 코리안 국적을 가진 학생은
워킹 홀리데이밖에는 안 됐을 때, 그러니까 2023년까지의 상태고요. 만약에 이게 변동이 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나올 거냐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오스트레일리아 학생들, 오스트레일리아 젊은 유스들 상대로 보는 건데요. 이 친구들을 보면요. Working Holiday, Young Professional, 그리고 International Co-op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워킹 홀리데이 이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봐본다면,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준 조건 사항과 비슷하다라는 걸 인지를 한다면, 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오스트레일리안 시티즌에게 줬던 특혜만큼을 한국에도 주지 않겠느냐를 예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은 특혜라는 거를 잘 주지 않고 뭔가 어떤 한 특정 나라한테 다른 나라들한테 주지 않았던 엄청 스펙타큘러하게 대단한 짓을 하지 않아요. 캐나다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는 또 컨저버티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가 않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볼까? Australia Working Holiday 애들 봐볼게요. The Working Holiday category is designed for Australian citizen, blah blah blah. Up to 24 month, 24개월 동안 오스트레일리아 시리즌이 이 워킹 홀리데이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오스트레일리아 시리즌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고,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노트에 포인트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안 시리즌으로서 너는 participate in working holiday category only once. 너는 워홀 카테고리 한 번 들어가고, if you meet the eligibility criteria, you may participate IEC one more time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 category. 근데 만약에 네가 eligibility criteria를 맞춘다면 너는 IEC라는 거 아까 말했던 그 큰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한 번 더 참여를 할 건데, 인터내셔널 코업 카테고리에 포함이 된다면 너는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워홀로 한 번 2년짜리, 그리고 인터내셔널 코업 프로그램을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총 3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한국 애들이라고 다를까?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서 여기 얘네가 익셉션을 탁 줍니다. 이게 이제 2015년에 바뀌기 전에 내용일 것 같아요. 너가 이미 IEC 프로그램을 한 번 참여를 했다면 너 이거 파이널한 거 24개월 동안 네가 고른 거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015년 전에 워킹 홀리데이라던가 인터내셔널 코업이라던가 이거를 했던 오스트레일리안이라도 15년 전에 했던 애들은 또 한 번 해도 좋다라고 허가를 준 거죠. 그럼 이걸 보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존에 워홀 했던 애들도 추가로 앞으로 2년짜리를 한 번을 더 할 수 있겠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거를 가지고 예측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밑에 보셔서 알겠지만서도 실제로 얘네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써놔요. Country only allow you to participate once, other allowed to participate twice, but in different categories. Because each country is different, it is important to check to see if you're eligible to apply. 그냥 좀 약간 대놓고 노골적이지 않나요? 어떤 컨트리는 하나밖에 못하고 어떤 컨트리는 twice 할 수도 있어요. 근데 different 카테고리가 가능하다고 써져 있죠. 이거를 보고 이제 앞으로 2024년에 예측을 하는 워홀은 이 정도면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종결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아셨다시피 얘네가 이거를 벗어나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지금 막 머릿속에 꿈에 그리는 2년 워홀하고 또 2년 파티시페이팅 하고, 이게 4년이라는 오픈 워크 비자를 준다라는 건요, 여러분. 캐나다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러 오는 유학생들에 대한 유입을 싹 다 막아버리는 것과 거의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 불공정하지 않느냐라는 느낌도 좀 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면 여기 영 프로페셔널 것도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영 프로페셔널도 only once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카테고리별로 한 번씩밖에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조금 명확해요. 근데 한국이라고 같은 카테고리에 두 번을 할 수 있게 해주겠냐를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only once. 이제 또 우리가 잘 보는 일본 워킹 홀리데이 같은 경우도 IC only once. 아까 말했던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서 only once. 그리고 뭐 나름 캐나다와 정말 직관적인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UK 월드 보시면 UK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only once 대신에 기간은 24 months.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한국 사람한테 주는 이 워홀과 관련된 특혜가 미쳤어요. 진짜 미친 특혜예요. 거의 코리안과 오스트레일리안의 IEC 프로그램을 거의 동급으로 맞춰버리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한테 진짜 엄청난 특혜를 준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2년의 워홀만 있어도요. 실제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주가 얼마나 많게요? 2년에 대한 워킹 홀리데이로 오픈 워크 퍼밋을 가지고 2년 안에 영주권을 딸 수 있는 데가 사스카추안, 운 좋으면 알버타도 가능,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RNIP, 그리고 마지막으로 AIP까지 가능합니다. 요 세 개는 일하는 경력 플러스 이제 본인이 영주권을 딸 때까지 걸리는 시간, 적어도 인비테이션을 받고 노미니까지 받는 시간을 감안을 했을 때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2년 안에 영주권 노미니까지 받는 게 가능한 주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면 저게 되는 주에서 저 영주권을 해주는 고용주를 찾아서 아싸리 한 번에 가면 정말 깔끔하게 영주권을 끝낼 수 있어요. 사실은 조금 부럽습니다. 질투도 나고. 저처럼 워홀도 해봤고 학교도 다녀봤고 취업도 해봤고 했던 캐나다 영주권을 따려고 미친듯이 돈을 썼던 불쌍한 저에 비하면 이거는 진짜 미친 거죠. 워홀을 안 한다는 거는 내 전제 조건이 이 조건 안에 들어가는데 내년에 워홀을 안 한다? 그건 정말 미친 거예요.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나는 진짜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진짜 당장 바지 벗고 워홀 당장 내일이라도 신청하러 가요, 저는. 제가 한 가지만 주의해줬으면 좋겠는 거는 이제 워홀을 하신다고 치고 너무 시간 낭비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 말의 시간 낭비는 뭐 나 술도 좀 마시고 밴쿠버도 가보고 토론토도 가보고 여기 3개월 갔다가 저기 3개월 갔다가 근데 이게 단순히 진짜 경력 쌓기 즐겁기 트래블링 하기가 목표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어학연수 하시고 시간 막 써야 돼요. 근데 나는 미래에 대해서 캐나다에서 영주권의 꿈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좀 뭔가 정착을 해볼 생각도 있고 한다면 처음에 들어올 때 제대로 된 고용주 밑에 이거를 해줄 수 있을 만한 포지션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로 제대로 영주권을 끝까지 끌고 가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한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영어 공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셀핍이 됐든 IELTS든 점수를 만들어야지 영주권을 하는 거니까 셀핍 같은 경우가 사실은 미니멈 점수를 만들기가 쉬워서 깨알 형식 노프로블럼에서는 셀핍 관련된 영상이나 아니면 동영상 강의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노프로블럼 도움 받아서 프로파일 만들고 진행해서 제대로 된 고용주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본인 영주권을 끝까지 끌고 가는 요런 패키지로 진행을 하시면 정말 학비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영주권까지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감안했을 때 이번 2024 Working Holiday Plus 아니 그냥 Working Holiday만 갖고 말하면 이상해요. 아까 위에 말했던 International Experience IEC죠.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이 프로그램에 대해 혹여나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지금 막 다들 막 뭐 어쩐다 저쩐다 말들 진짜 많아요. 근데 일단 저의 예측은 저의 expectation은 이렇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거의 똑같이 나가지 않겠느냐? 왜냐면 오스트레일리아한테 제공해주는 내용과 한국한테 이번에 해주겠다고 오픈해주겠다는 제안 내용이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이라고 얘네들이랑 완전 다르게 우리는 워킹홀리데이도 2번
International Co-op Program도 2번, Young Professional도 2번 이렇게 해서 총 그럼 다 합치면은 16년을 아이스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미 나이가 18세에서 35살 넘어가지 않나요? 16년을 들어가면? 그래, 아닌가, 안 넘어가는구나. 근데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저의, 스페큘레이션이니까 너무 리사 원장이 이랬어. 리사 원장이 이때 미쳐가지고 이렇게 말했는데 또 내용 바뀌었네, 2024년에. 진짜 리사 원장 거짓말 치고 있네, 라는 그런 소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제가 예상했던 게 맞다면, 이번에 워홀 2024년 예측 관련된 영상으로는 이게 최종 종결 영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이 영상을 영어로 만들지 않은 건 한국인들 상대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내셔널리티랑은 상관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한국어 영상으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좀 영상이 길어졌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레퍼런스들을 주면서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좀 더 길어지긴 했는데, 워홀 관심 있으시고, 워홀 와서 영주권까지 끝까지 가고 싶으시고, 그리고 한번 시작할 때 제대로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노프라블럼 도움 받고 상담 받으셔도 괜찮고요. 그냥 본인이 혼자서 알아서 나 워홀로 와서 그냥 내가 돈 잘 쳐서 열심히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 그것도 좋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저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유학이민 되시고 안녕. 그리고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